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내 계좌에 플러스가 찍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올 상반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장세였습니다. 언제는 쉬었나 싶겠지만 올해만큼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괴롭힌 장은 또 처음이어서요. 하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기대를 걸어보지만 여전히 어려운 건 매한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 여의도 클래스 올 하반기에도 계속 함께 하시면서 다음 날을 위한 준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 나왔었던 그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누누이 장중 내내 들으셨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뒤로 하고 대주제로 코스닥 시장에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7월 1일 그리고 3일까지 이어지는 코스닥 시장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코스닥 시장 이제 생겨난 지 3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것인데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시장은 분명 반응을 할까요? 어제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는 오늘 다시 원위치 되어버린 코스닥 시장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2차 전지 그 시총 상단의 종목들은 또 유상증자 이야기를 쏟아내서 애프터마켓에서 좀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도 나타내던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일단 내일 우리가 챙겨야 할 이벤트 점검을 합니다. 산업 트렌드라고 해서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 대한 이야기가 쫙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EO의 대담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실리콘2 토모큐브의 CEO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또 해당 기업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 우리가 챙겨야 할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승강제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번 행사를 통해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이제 이번 행사 기간에 밑바탕만 나올 것이고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9, 10월쯤 돼야지 나오게 되겠죠?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이 출시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동전주 퇴출 작업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면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수단이 이제 정상화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아우르는 이야기 대주제로 담아봤고요. 앵커픽은 그래도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AI 쪽을 하나 꼽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MLCC 점검을 할 텐데요. AI 발전과 함께 MLCC 품귀 현상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이 MLCC가 정말 예고된 풍년이 일어나고 있고요. 엄청난 수주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MLCC 선두주자인 삼성전기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쪽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여기도 고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네, 오늘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는 이달의 위원 박태준 위원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는 3전 닉스가 쉬고 그 외의 종목이 쫙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더니 오늘은 또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또 돌아간 모습입니다. 근데 이대로 이제 끝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제를 기점으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이달의 위원님과 먼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합니다. 내일 코스닥 출범 30주년을 맞아서 행사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부 정책에 좀 수혈이 필요한 코스닥 시장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우리 어떤 부분 봐야 되고 어떻게 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하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어요? 네, 코스닥 커넥트 2026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하는 이러한 그 코스닥 최대 규모 기업 설명회 행사죠. 여기에서 뭐 국내 기관 투자자들
국내 기관 투자자라든가 뭐 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투자은행 그리고 코스닥 상장 기업이 모두 참여를 하게 되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공개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한데요. 즉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될수록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본다라면 상당히 명확합니다.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과 부실 기업은 퇴출시키겠다라는 명확한 또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강화되는 그 상장 폐지 기준이라든가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이러한 그 확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서 본다라면 국민 성장 펀드가 되겠죠. 정부는 올해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30조 원 이상의 이러한 그 투자를 목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까지 14조 6천억 원이 승인이 되었고요. 여기에 또 AI나 반도체 이것뿐만 아니라 뭐 또 바이오라든가 방산까지도 그 지원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러한 테마성 자금이 아니라 장기 투자 자금으로 우리가 유입이 된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성장 기업이라든가 기업 가치 상승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에서 IR에 나서는 47개 기업들 중에서 정부 정책 수혜주 쪽으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섹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을 보고 간다라면 일단은 HPSP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는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이죠. AI 반도체, HBM의 핵심 장비 중 하나가 바로 어닐링 장비입니다. 동사는 어닐링 기술을 세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또 글로벌 파운드리와 메모리 업체들이 모두 사용하는 공정 필수 장비 공급사로 삼성전자와 TSMC, 인텔까지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데 HPS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차례 시세를 분출하고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5만 원 부근을 지지해주고 있는 이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지노믹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RNA 기반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이죠. 특히 원형 RNA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또 면역 항암제라든가 유전자 치료제를 주력인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유전자 세포 치료 학회에서 차세대 RNA 플랫폼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동사는 일라이릴리와의 파트너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억 달러에 달하는 일라이릴리와의 이러한 계약이 단일 물질에 대한 이런 라이센스가 아니라 단독 물질을 넘어서서 동사의 그 RNA 치환효소 플랫폼 설계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를 본다라면 지금 현재 상장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는 가운데 지금 38,000원대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있죠. 지금 동사가 잡아주고 있는 이 4만 원대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면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두 종목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PSP 그리고 알지노믹스. 네, 관심권에 한번 넣어두어 보죠. 박태준 위원님의 시각도 점검을 합니다. 네, 코스닥 3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질 텐데 또 이야기가 나오는 족족이 또 시장에 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은요?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코스피에 비해서 작년도부터 좀 위축된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물론 기대는 해볼 수 있죠. 코스닥 시장이 또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또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중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환점으로 기대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만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또 오늘 장 마감 후에 나온 에코프로비엠의 1조 2천억 유상증자 이야기도 이 에코프로비엠 형제들이 일단 시총의 상위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좀 부정적인 지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는 점. 일단은 내일 행사가 3일 동안 열리죠. 이거는 사실 단순하게 보게 되면 코스닥에 대한 홍보입니다. 투자자와 기업들 간의 어떠한 소통의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또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좋아지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30년 전이죠. 1996년 7월 1일 날 코스닥 시장이 지수 100을 기준으로 출발했었습니다만은 IT 버블 때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100 아래로 떨어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10을 갖다가 곱해서 1000을 기준으로 좀 삼았죠.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현재 1000선 출발점까지 못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도 좀 방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달라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코스닥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어떠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한 강화할 수 있는 어떠한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을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 체제에 또 유동성의 쏠림 현상까지 굉장히 좀 편중된 다소 좀 비정상적인 수급의 왜곡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시점까지는 좀 코스닥의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다만 우리가 코스닥 시장 하면은 제약바이오, 뭐 2차 전지 대표적인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점 지난주부터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닥 시장의 시총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은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닥을 좀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 여러분들 초점을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PCB 기판 한 종목과 또 코스닥 소부장 한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최초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두 종목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심텍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표가 16만 원을 제가 또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소캠2 양산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실적도 올해 사상 최고치다 뭐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었고요. 2분기 실적 역시도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설 것이다. 드디어 오늘 주가가 15만 1,300원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또 하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시장하고는 반대의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다.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도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심텍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늘 PSK 홀딩스가 그동안은 신고가 영역에 있지 못했었죠. PSK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온 지가 좀 꽤 됐습니다만은 PSK 홀딩스는 이제 오늘 16만 5,700원을 기록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세정 장비 쪽이죠. PSK와 인적 분할을 해서 이 종목은 감광핵 잔류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장비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또 주요 주주죠. 자, 이 종목 역시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도 될 만큼 앞서 말씀드린 심텍과 PSK 홀딩스 신고가 반열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추후에 시장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더 강세, 탄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말씀 좀 드리면서 코스닥 시장 열악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먼저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언젠가는 곧 좋아지겠으나 지금 당장이요라고 묻는다면 아직 이제 물음표가 딱 찍혀 있는 코스닥 시장인 거죠. 그래도 워낙에 반도체를 향한 그런 관심과 돈의 쏠림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일단 중심으로 보자라는 아이디어도 기억을 해둡니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이 좀 확 쏠리고 있는 쪽을 중심으로 또 앵커픽 이슈로 한번 가볼게요. MLCC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I 서버 투자에 대한 MLCC 품귀 현상, 뭐 이거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광풍보다 MLCC 품귀에 대한 그런 광풍이 더 거세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삼성전기 오늘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엄청난 규모의 MLCC 계약 맺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해당 기업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업계에서는 뭐 아마존이다, 구글이다, 뭐 메타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이달의 위원님, MLCC 업종을 놓고 봤을 때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또 투자에서는 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쪽이 아직도 있는가 좀 챙겨주십시오. 네, MLCC 섹터 자체는 제가 수개월 전부터 본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렸던 섹터이기도 한데 네. 사실 MLCC는 전자기기 내부에서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댐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일반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MLCC는 한 1000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기차에는 그 MLCC가 2만에서 3만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고성능 AI 서버 한 대에는 최소 뭐 3만 개에서 최대 또 60만 개 정도의 MLCC가 탑재가 되게 됩니다. 이는 일반 서버 탑재량에 대비했을 때 10배에서 많게는 또 30배에 달하는 그러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모건 스탠리 등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MLCC 시장은 향후 수년간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이 15%에 달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AI 서버용 MLCC 수요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는 올해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MLCC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가격 상승과 또 여기에 물량 확대라는 이중 수혜 구간에 진입해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또한 고부가 제품 라인의 특성상 단기간에 공급이 쏟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을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를 볼 수밖에 없겠죠. MLCC 하면 누가 뭐래도 뭐 명실상부한 MLCC 관련 대장주입니다. 물론 일본의 무라타가 글로벌 MLCC 시장의 1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사 또한 AI 서버라든가 고성능 컴퓨팅 영역에 역량을 집중을 하면서 또 현재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린 상태죠. 무라타 대비 유연한 생산 라인 전환이라든가 또 국내 빅테크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만 원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MLCC 대장주 삼성전기 추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막 콘덴서도 한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국내 유일의 종합 콘덴서 기업으로서 본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전해 콘덴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는 좀 기술력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정보기술용 MLCC라든가 또 자동차용 직류 연결 콘덴서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또 장점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70%에 육박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본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30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달달한 종목인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와 함께 또 MLCC 관련 또 대장주로 또 삼성전기와 함께 보실 수 있는 만큼 또 긍정적인 관점으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간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대장들입니다. MLCC 업계에서 이제 삼성전기 그리고 사막 콘덴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좋게 본다라는 시각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준 위원님, MLCC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는 돈이 또 한정되어 있고 하이닉스 200만 원 훌쩍 넘죠. 260만 원. 삼성전기가 지금 210만 원. 이거 포트에 한 주씩만 담아도 이미 500만 원 가까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일단 MLCC 업황과 또 이들에 대한 종목을 포트에 넣는 거는 여전히 유리한 전략이에요.
진작에 좀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기는 이미 10배 이상 그렇죠. 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분 중에서 이미 10배거에 달성한 분들도 좀 여러 와. 계시는데요. 오, 네.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바이앤홀딩 전략이에요. 뭐 지금 산다고 해서 늦진 않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미 조금 뭐 늦었다 싶을 때가 좀 빠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좀 진작에 담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물어보면 지금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는 삼전 닉스가 아니라 삼성전기, LG 이노텍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시키고 있는 증권사들의 어떤 레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삼성전기 특히나 지금 이제 AI가 불러온 쇼티지 현상, 반도체에 이어서 MLCC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 이 시간에 제2의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MLCC에 대한 쇼티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가 프로젝트에 이어서 오늘 또 빅테크향 4,500억 규모의 또 잭팟이 또 터지면서 삼성전기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늘도 시원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점 돌파하게 되면 상승 탄력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AI 서버 또 전기차 쪽으로의 수요가 몰리면서 완연히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됐다. MLCC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가격이 한 4배 정도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이 더 인상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와 또 우리나라 삼성전기가 또 가격을 장악할 수 있는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이어서 MLCC 역시도 중장기적인 어떠한 상승 사이클에 진입이 됐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삼성전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주가의 상투는 아직까지 좀 더 높은 쪽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좀 드리면서 아직도 담지 못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고점 돌파할 때 삼성전기 좀 담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바이앤홀딩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앞서 이제 사마 콘덴서에 대해서 우리 이달의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사마 콘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인데요. 지난 4월 초에 제가 장중방송에서 50만 원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 종목도 지금 200만 원에 달하는 바이앤홀딩 전략이 유효했던 그런 신고가 패턴이고요. 다시 한번 신고가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에서 그때가 아마 주가의 흐름이 한 6만 원, 7만 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 종목도 어느덧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결국 못 미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다시 한번 15만 원 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2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MLCC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우호적인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섹터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LCC에 있어서는 두 위원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같은 종목 보시면서 또 전략을 주시네요. 예, 참고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두 위원님들의 관심 종목들 있죠? 추적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키스트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포트에 들어왔어요. 단박에 목표가를 초과 달성해버렸습니다. 그날 코스닥 시장이 좋았냐고? 아니, 밀렸어요. 그리고 어제 초강세가 코스닥 시장은 나타났던 거고 코스닥 시장 내에 있는 종목임에도 금요일 엄청난 시세를 주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위원님, 추가 전략은 어떻게 가요? 네, 키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바이메탈 와이어 제조사로서 또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본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바이메탈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높은 기술의 난이도가 요구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핵심 소재 리드와이어 국산에 성공했다라는 이슈도 함께 말씀을 드렸었죠.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키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6월 26일에 여러분들이 본방송을 통해서 또 진입을 하셨을 거고요. 또 진입한 당일 24%까지 상승을 하면서 또 달달한 수익을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7,200원을 드렸는데 훨씬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 주었죠. 오늘처럼 또 금일 조정이 나올 때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재매수할 수 있는 정말 이 진입 당일의 수익을 놓쳤다라면 지금 놓치지 않고 매수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 드리고 목표가 상향해 드리겠습니다. 8,000원으로 상향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수익 냈고 다시 한번 관심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8,000원으로 올려둡니다. 예, 재진입 가능하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미래산업 볼게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또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누적 상승이 70%가 넘어가군요. 달달한 10분 코너를 통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도 점검해 주세요. 네, 미래산업은 금일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핵심 장비 기업으로서 금일 반도체 관련주 중에 대장으로서 상한가에 안착한 달달한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금일 두각을 나타냈고요. 차트 보시면 단기간에 또 상승률 70%를 기록하고 있는 달달한 종목인데 내일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죠.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해 드린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7만 원까지도 바라보시고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만 원 기억을 해둡니다. 미래산업 봤고요. 박태준 위원님의 종목도 볼게요. VM 점검하겠습니다. 이미 목표가를 한번 올려잡고 저희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공교롭게 막 엄청 이제 막 상승을 시도하다가도 이렇게 조금 위가 상당히 좀 막혀 있는 느낌인데 위원님 그래도 12만 원까지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한가요? 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VM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제가 이제 신고가 돌파할 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상향 조정시켜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투자 주의 종목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어서 속도 조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전혀 과열의 모습이 아닌데 아직까지 투자 주의 종목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11만 6,300원을 기록하면서 역사적 신고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그쪽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적었고요. 추가적인 상승, 목표가 12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반도체 전공정 업체의 이 종목군들이 좀 신고가가 많이 좀 속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VM 역시도 전공정 식각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코스닥의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은 짧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계속해서 좀 목표가를 상향 조정시켜 드릴 테니까 짧은 수익으로 보지 마시고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하나의 반도체 장비 PSK 보겠습니다. 전공정 장비 기업이죠. 20% 넘는 누적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포트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꾸준히 따박따박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위원님 살펴주세요. 네, 이 종목도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입니다. 전공정 웨이퍼 가공 장비 업체인데요. 이 종목도 전공정 장비 업체로서 6월 초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오늘도 역시 20만 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22만 원까지 목표치를 처음에 설정해드렸기 때문에 지금보다 10% 정도 더 목표치까지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사상 최대 올해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또 영업 이익률이 무려 30%가 넘는 굉장히 우수한 우량한 또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PSK 홀딩스와 인적 분할이 된 그런 회사인데요. PSK 홀딩스는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PSK는 이미 6월 초에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어떠한 상승 흐름이 언제가 지속될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하나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달의 위원님 관심 종목 하나 주십시오. 어디로 갈까요? 네, 세미TS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그 반도체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기업으로서 또 단순히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연결 매출액이 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39%가 증가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양 국내 유일 전공정 또 클린 컨베이어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바로 보시면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도 4,000원 부근을 견조하게 지켜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최근에 또 매집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매집이 잘 들어온 상태에서 주가는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기술적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3,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 세미TS 예상 상승률 20.7%입니다. 자, 박태준 위원님의 종목도 점검 들어가죠. 위원님은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뭐 전공정 장비 업체를 많이 소개를 시켜드려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엔 후공정 장비 업체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지금 패키징 업체죠.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회사입니다. 올해 2분기 때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면서 이 종목은 아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고 그 아래 하단 부분에 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같은 패키지 업체 중에서 SFA 반도체라든가 네페스 같은 종목은 주가가 좀 처져 있는 모습인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그래도 21선을 방어하는 최근에 주가에 어떤 관리하는 모습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립니다. 1차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6만 원까지 한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리고 고점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를 좀 상향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참고하시고요. 손절매 가격은 4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지면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정시켜드리는 사인 한번 받아볼게요. 하나마이크론 일단 점검을 하고요. 잠시 뒤 무료 방송 이어집니다. 오늘 이달의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위원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시장에서 항상 그 선봉에 서 있는 시장 주도주를 공략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반도체 섹터의 또 대장인 또 미래 산업이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달달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시장의 선봉에 서 있는 주도주를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이 6월 30일 마지막 날이네요. 6월의 마지막 날. 그러면 이제 또 7월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떻게 7월에 또 어떤 테마를 공략하고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달달하게 만들어야 될지 전략, 종목 모두 다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자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이달의 위원 그리고 박태준 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예요. 앞에서 뭐 앵커픽으로 MLCC도 보고 반도체 소부장 얘기도 잠깐 했지만 확실히 반도체 대표주 얘기 안 하고 오니까 좀 서운한 감이 있네요.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가려고 일부러 뺐습니다. 김도혁 위원과 함께 삼전 그리고 닉스
대한 그 외에 또 잇따르는 종목들 얘기 한번 들어보죠.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요? 네. 시장에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물려도 반도체다. 네. 시장에서 왜 계속 이 김도영이, 럭키세븐 김도영이가 반도체를 외치고 있는지, 지금 반도체, AI를 대체할 만한 산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한 번 질주하는 이 산업의 대장주들, 그리고 또 다른 대장주들이 또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 집중하고 대응하시자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럭키세븐, 삼성과 SK 이 두 기업이, 그룹이 새로운 AX에 대한 플랫폼, 이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안에서 이 AI라고 하는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잡히고 있을 것인지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쏠려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시장은 항상 쏠려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리고 2009년 리만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그리고 얼마 전에 2008년도에 2009년 리만 사태가 끝나고 나서 2009년에는 차화정, 이 자동차와 화학, 정유, 얘네들 아니면 주식이 아닌 상황이었던 것. 그리고 이후에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때, 이때는 뭐였어요? 제약바이오였죠.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아닌 정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2023년 뭐였죠? 2차 전지. 2차 전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도 쏠림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2009년, 2020년, 2023년 이때의 쏠림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때는 기대감, 여기서 실적이 조금 튀어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반도체, 이 AI 성장에 대한 주목된 포인트는 바로 폭발적인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셔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6월달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이었는데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편안한 흐름을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이후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새로운 반도체의 대장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삼성과 SK그룹이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삼성은 제조에서 금융, 건설까지 그룹사 전체적인 AX 플랫폼으로 확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SK는 이 AI 데이터 센터와 통신이라고 하는 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태원 회장도 SK텔레콤을 기점으로 해서 1,0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향후에 대한 방향성,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준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누가 대장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대장주, AI 인프라, 그리고 그룹 지주사와 계열사까지에 대한 흐름, 이 안에서만 찾아도 절반 이상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우리 레버리지 ETF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이 큽니다. 그를 통해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본주는 홀딩이에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오를 때 2배, 빠질 때 2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버리면 본주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어쨌든 조정받을 때 큰 폭에 대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에서는 본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그룹은 아주 샘플해요.
삼성전자와 삼성 SDS, 삼성전기, 물산생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전자와 전기에 대한 실적 포인트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대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 특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어디요? 지금 현재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은 주도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게 본다면 가장 많이 4,755조가 투자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자금이 내일 당장 들어올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인데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바로 용인 클러스터. 여기에 어떤 포인트들로 대응이 될 것이냐? 삼성전자는 400조가 투자를 할 것이고요. SK하이닉스는 60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지금 현재 서남권 좋습니다. 영남, 호남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이번에 부산 지역에 FSBGA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죠. 그리고 15조 원을 투자를 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MLCC와 FC, BGA. 이 두 가지에 대한 제품만으로도 성공 탄력이 받을 것이다. 특히 여기서 MLCC는 4,500억 수주까지 따낸 그런 상황이죠.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삼성전기도 LTA라고 하는 것에 성장 모멘텀이 이제부터 찍히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330만 원은 거쳐가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반격 포인트는 주된 포인트가 파운드리 산업이에요. 파운드리 산업. 파운드리 산업이 얼만큼 회복을 보이고 수율을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강도가 달라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SK그룹의 AX 방향성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보고 있는 SK하이닉스와 SK 그리고 SK텔레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스퀘어가 빠졌어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SK스퀘어는 ADR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 그리고 이제 현금에 대한 창출 능력이 확대된다라고 하면서 좋은 흐름을 동반적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세트로 보시면 되시는 상황이고요. SK는 내년 초반에 연말 초에 20.1%에 대한 자사주 소각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희석에 대한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로 주가 부양 정책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SK그룹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에 대한 추진 1,0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과 그거 관련된 공급망에 대한 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적인 매력도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타이밍이 되면 제가 딱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의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GPU에 대한 부족으로 이끌고 온 시장이 이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요. 계열사에 대한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작은 종목들이 이 구간에 지금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자? 여기 AX에 대한 확대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AI 칩 쪽에 대한 전력 포인트에 집중하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고 있다라는 것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수급 블랙홀을 보여주면서 20선 위에 대한 이제 돌파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 저는 여전히 47만 원 유지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6월 달에 변동은 좀 있었습니다.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점차 가격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더 저렴한 종목, 더 작은 종목,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 SK하이닉스의 수익, 럭키세븐 김도영이가 26만 6천 원의 안내를 드려서 10배가 넘게, 12배 넘게 먹었어? 나도 빨리 따라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덩치가 작고 탄력이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못 따라오실 겁니다. 왜? 대장이 가지 않으면 이제 소형주들, 중소형주들 움직이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어떤 전략 포인트로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 2026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뒤를 이을 종목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 왜? 샌디스크가 HBM 뒤를 이을 HBF에 대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스퀘어는 요 근래 들어와서 조금 눌렸어요. 눌렸는데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20선에 대한 지지를 굉장히 잘 받았죠. 따라서 기대감을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기, 오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나타난 그 구간에서에 대한 모습,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의 텐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고점에서 어느 정도 좀 눌려 있고 쉬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본주, 대장주는 홀딩,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역시 시장에서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쫙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포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또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심택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6월 11일에 포트에 들어왔는데요. 럭키 세븐 시간을 통해서 제시가 됐죠. 위원님, 추가 전략 챙겨주세요. 네, 심택은 소캠 관련된 종목이에요. 제가 굉장히 애정 어린 그런 종목인데 저도 여러 번 매매를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300%가 넘는 그런 수익을 달성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11일 날 다시 한번 전략적인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그 이후에 상승 위에 조정이 나타났는데 오늘 신고가 돌파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 소캠2 관련된 이슈로 2분기 실적, 특히 하반기에 폭발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심택뿐만이 아닌 대덕전자랑 삼성전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LG 이노텍까지, TLB, 코리아 서키트까지 기판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지금 아직 죽지 않았다. 아니,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제가 단기적으로 14만 원, 그리고 17만 원을 안내드렸어요. 조금 더 신고가 갱신, 기대감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하나 더요. 이제 저희 여클 안에 들어와 있는 포트 안에 삼성전기를 토대로 해서 또 추가 전략 챙겨봅니다. 오늘 좋은 얘기도 나오고 해서 기대가 완전 몰리는 것 같아요. 더 높은 구간까지 올려다 보나요, 우리? 네,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자리 숫자가 한 번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번 바뀔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성전기. 5가지에 대한 성장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일자 MLCC 관련된 오늘 아침이죠. MLCC 4,500억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은 거쳐가는 구간일 뿐 신고가 갱신, 목표가 240만 원 적혀 있는데요. 330만 원으로 상향 안내드리겠습니다. 벌써요? 벌써 이렇게 수정해놔도 돼요. 330으로 저희 수정시켜 두도록 할게요. 와, 삼성전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포트를 좀 구성해봐야 되는데 새로운 종목은 어떤 걸로 갈까요, 의원님? 네, 조금 우리가 매매가 필요한 그런 시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하반기에 매매적인 측면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시장. 6월 달은 우리가 거북이처럼 딱 움츠렸던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신고가 돌파를 진행한 테스라고 하는 종목에 우리는 기대감을 잡아야 되겠죠. 제가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4월 15일 날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8만 원. 더블 갔습니다. 더블 넘게 갔죠. 150% 갔어요. 지금 구간에서 추천을 한다고? 네. 지금 구간에서 낸드와 D램 장비 쪽에 니즈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 23만 원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여기는 16만 원 잡고 대응하는데 어느 정도 트레이딩도 필요하고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의 추가 수익,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잠시 뒤 무료 방송 이어지죠? 어떤 이야기 하세요? 네,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방향성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신고가 랠리, 그리고 대장주에 대한 공략 포인트, 반도체 전략이 핵심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하반기 반도체 투자 전략 확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김도영 위원의 무료 방송입니다. 자,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